네. 저는 이제 마산에 온 지 제가 이제 딱 1년 반이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실은 제가 마산에 왔을 때 제가 만들고 싶었던 학원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아, 이런 컨셉을 학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실은 제 나름대로도 마산에 왔을 때 저는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좀 저희들도 좀 힘든 과정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딛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간담회에서 어머님께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 영어 크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어 크리를 여러 번 들었던 어머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원에서 어떤 크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어머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크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크리가 끝나게 되면 이번에 좀 교육에 대한 입시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입시 변화를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때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시킬지 어떤 부분은 조금은 우리 아이들이 좀 부담을 덜어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함께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수학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머님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나는 대로 오늘 여기 있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어머니 오늘이 학생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버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1등 하면 어머님들께 저희 학원에서 큰 상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수업 한번 열심히 받아보시고요.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우리 부원장님 비롯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책에 우리 오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오늘 체험을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저희 학원의 크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4개월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3 반, E4, 5, 6부터 해서 E10까지 있었는데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뭐가 생겼냐면 이 A 플러스 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은 모든 학원에 제가 운영하는 모든 학원이 다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우리 아이들을 학습을 하다 보면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가 있다. 아이들이 열심히 시켰는데 이 아이가 듣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 과정을 본격적으로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희 학원 나름대로 어휘라는 부분이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어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어휘도 중간 수업에 제가 어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수업을 담당을 해서 어휘 수업 하나 넣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레벨에서 대부분 들어가냐면 E6에서 E7 올라갈 때 아이들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E6까지는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들 어머니. E6까지는 아이가 조금은 성실수만 가지고 있다면 편안하게 올라가지만 E6에서 E7 갈 때 달라지는 게 어떤 거냐면 E6는 네 어머니 문학입니다, 문학. 네, 그런데 E7부터는 비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했을 때 문학은 어때요, 어머니? 읽으면 주인공 누가 있고 어떤 행동했으니까 유추가 되죠, 어머니. 어떻게 하겠다 유추가 되는데 비문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읽어내려가지 못하면 그 다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어려운 변화가 언제 생기느냐? 우리 아이들 저희 학원 보내보시면 E6에서 E7 올라갈 때 엄마 너무 힘들어, 어려워 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E7 단계 올라가면 딱 그 말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책을 딱 보시면 책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6까지는 아이들이 성실수만 가지고 그 다음에 문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E6 레벨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E6 반에서 플러스 반에 하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난하게 올라간다면 저희들 그대로 올려보내요, 어머니. 그러다가 어떤 단계가 있냐면 E9과 E10 같은 경우의 내용은 어머니 일반적으로 E9과 E10의 교재를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고등학생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용으로 쓰고 있는 독해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문법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긴 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이까지는 그냥 올라가요, 어머니. 애들이 열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9과 이 10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문법 사항이 안 맞춰주면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애들을 딱 시켜다 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마산에서 문제 단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저학년들이 빨리 올라온 거예요, 어머니. 저학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5학년의 학생들이 올라왔는데 이 9과 이 책을, 이 10 책을 딱 만나게 되면 애들이 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게 돼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단계가 되었냐면 이 앞에 단계에서부터 EA 플러스라는 반을 만들어서 이 반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문법, 100%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 반에는 어떤 아이도 들어올 수 있냐면 이 7인데 이 A에 있는데 이 아이가 문법을 먼저 해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문법을 먼저 좀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EA 플러스 반을 먼저 하고 다시 EA나 E7으로 내려가는 환경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A까지 하고 원래는 EA 플러스로 가지만 학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 점수를 가지고 EA 플러스 반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EA 플러스 반은요 2번, 3번 하는 아이도 많이 생깁니다. 왜? 4개월 만에 문법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EA 플러스 반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부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그러면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있느냐?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냐면 중등부에서 다루는 모든 문법 사항들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있는 책도 중등부 2학년, 3학년이 다루는 문법책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문법이 용어가 막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지고 가르치냐면 구문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즉 문장을 보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저는 가장 싫어하냐면 얘들은 명사고 뭐고 이렇게 용어를 쓰면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문장을 전부 다 뭐냐면 100% 문장입니다. 문장을 띄워놓고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렇게 역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문장 해독에 문장 독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반이 바로 뭐냐면 EA 플러스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A 플러스 반에서는 어머니 한 번, 2번 받는 게 좋아요, 어머니. 그래서 2번까지는 무난하게 받고 올라가는 게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EA 플러스 반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EA 플러스 반은 남는 아이가 많이 생깁니다, 어머니. EA 플러스 반 남는 반 많이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시켜보면 아이들이 EA 플러스 반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어머니 결과가 있나요, 없나요? 결과 없이 그냥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읽기 하고 쓰기 하고 하잖아요. 근데 EA 플러스 반에 가게 되면 이제 문법이니까 배운 걸 바로 적용하면 문제를 맞추게 되죠, 어머니. 그 가정들이 아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도 EA 플러스 반에 들어와 있는데요.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즐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9, E10까지 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부는 저희가 총 56개월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중등부로 넘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M12반, M13반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 이 아이의 능력이 월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등부 반으로 그들을 배정을 해서 중학생이 오는 타임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 2텐까지 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서연이 같은 경우가 지금 EA 플러스 반이 있는데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죠, 어머니. 1년 뒤인데 우리 학생은 4학년인 거예요, 어머니. 그럼 이 아이가 5학년 말이 되면 2텐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중등부 클래스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부에서 올라갈 텐데 이 10까지가 실험이냐면 M12 레벨과 이 나이 E10의 레벨이 거의 같습니다. 레벨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아이가 M12반으로 갈지 한 번 더 중등부 단계를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바로 고등부 대비로 가서 M13반으로 배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레벨 결정 테스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E10 단계까지 하게 되면 그리고 레벨 결정 테스트를 해서 M12반에 갈지 M13반에 갈지 결정이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 거예요, 어머니. 6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E7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아이는 이번 레벨에서 바로 EA 플러스 반으로 오게 됩니다. 6학년들은 전부 다 아래 단계에 있는 아이들 EA 플러스 반으로 오게 되고요. EA 플러스 반을 하고 난 뒤 단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성적적인 부분에서 아랫반으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M11반으로 기본반으로 가서 중등부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아직 어리다 그렇다면 대부분 아이들이 2텐 단계까지 하고 M13 단계에서 대부분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 단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M11 단계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6학년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시험을 쳐서 성적이 안 되면 저희 학원에서 안 들어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6학년인데 어머니 E3-2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 그럼 될까요, 어머니?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하 E6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어머니. E6 이상은 나와줘야만 저희 학원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학원에 오면 등록률이 한 60%가 안 됩니다. 40%는 등록이 되지가 못해요, 어머니. 대부분 아이들은 밑반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5학년은 아무 제한이 없거든요. 5학년 저희들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킬 수가 있는데 6학년 이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레벨이 안 되면 들어올 수가 없다. 또한 중등부 아이들도 레벨 테스트를 쳐서 M11 레벨이 안 되면 저희 학원에서 학생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록률이 실제적으로는 떨어지는 아이들이 어머니 한 4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M11 레벨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이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은 조금은 시험 쳐서 시험 성적이 안 되냐 못 들어오는데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레벨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저희 학원을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등부 단계는 M12, 13, 14, 15, M13이 고1, 고2, 고3 그리고 탭스 단계로 가는데요. 토플과 탭스 중에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희 학원은 탭스로 나가는 걸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플은 외국계 고등학교를 갈 때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마산 지역을 봤을 때 토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 학원은 탭스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학원은 어디까지 오픈되어 있냐면 M14반까지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최고 잘하는 반이 M14,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대부분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M14반까지 오픈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M14반까지 오픈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빠른 시기 안에 오픈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기가 가서 우리 어머님들이 중학생쯤 될 때쯤 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모든 배정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는 저희가 총 48개월로 되어져 있다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학원에서 어머니 책을 제작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어머니? 엄청 비쌉니다, 어머니. 왜냐면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와 학원에서 소량으로 찍어낼 때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안다면 소량으로 찍어내게 되면 시중에 나갔을 때 다른 책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님이 사요, 그쵸 어머니?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 이 책 하나 만들 때 어머니 16,000원 정도 듭니다. 한 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실제로 학원에서 찍어내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왜 제가 학원책을 찍어내느냐? 단어책을 어머니 외부에 있는 책을 딱 접하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연기가 안 돼요, 어머니. 다른 책은 따로 가고 이 아이는 리딩책은 따로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보면 단어가 어떻게 되냐? 단어가 도루묵이 돼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이가 배우고 있는 단어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연계가. 내가 단어를 외우고 갔더니 리딩책 안에도 도움이 되고 시험치에 도움이 되고 이 연계가 되어져야만 한 단어를 보더라도 여러 번 보게 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아이가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버리냐면 아이들이 어머니 연계가 안 돼 있으면 시험을 치기 위한 단어가 되거든요. 어머님도 다들 알겠지만 저희들은 한 레벨이 끝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시험을 치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어머니? 근데 이 시험에서 우리 학생들이 7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의 수가 80%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체 단어를 시험을 쳐도 이 단어들을 숙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저희들도 비용적인 부분이 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책을 찍어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저는 모든 교재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 관점 때문에 단어책이 다 연계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딩책이 다 나와져 있고, 그리고 라이팅책이 세팅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딕테이션 교재와 패턴 교재까지 지금 저희 학원 자체적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학원에서는 어머니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학원에서는 그래요, 어머니. 아이들이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만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노트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 보면 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 알고 계신가요? 노트들이 지금 10여 종이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리딩 노트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배우게 되면 리딩 모의고사용 리딩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노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이들의 문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필기하는 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노트, 이번에 영어 도서관 노트도 만들었습니다. 영어 도서관 노트를 만들어서 영어 도서관 책을 읽었다면 정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서 안에다가 그 내용들을 목차를 놓고 아이들이 공부를 자연스럽게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노트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저희가 풀이 노트와 오답 노트, 확인 노트 이렇게 같이 세팅이 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은 저도 어머님들께 죄송합니다. 노트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말 노트는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인 노트를 주고 너희 알아서 해와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할 줄 몰라요. 어머니.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방법이 나뉘어져 있어야만 아이들이 따라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머님들에게도 이 노트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 사면 1,000원이면 사요. 그쵸 어머님?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노트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머님들께 제공해드리는 것은 한 권당 저희가 2,000원이에요. 어머니 실은. 근데 그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10,000건, 20,000건, 30,000건을 찍어낸다면 좀 저희들도 부담이 좀 더 줄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찍어내봤자 500건, 1,000건입니다. 그 정도 라인에서 저희가 찍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담적인 부분이 너무 커요. 어머니. 소형학원에서 노트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어머니 100건 만들면 한 건에 얼마 달라고 하냐면 어머니 한 건에 8,000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한 건. 외국 나가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샵에 맡기고 디자인 잡고 안에 내용 못 넣게 되면 그만큼 비싸요. 어머니. 저희들이 어머님들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뭐냐면 노트는 아이들의 자주도 노트는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머님들에게 노트에 대한 부담도 조금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네, 저희 아들의 입학 시스템을 어머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먼저 하고요. 상대적으로 어머님과 학생과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에 따라서 학원이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테스트 받는 게 온라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온라인적인 평가를 받아서 받고 그리고 지필평가 시험 칩니다. 어휘적인 부분과 그리고 레벨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레벨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원에서 이미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 레벨 테스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희 학원만에 레벨에서의 평균 점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 평균 점수에 해당해야만 그 반에 배정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똑같은 평균 점수대에 있는 아이들끼리 모아서 레벨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 학원에서 아직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CPS 검사와 SCA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들은 클리어니 아론 플러스 검사 그리고 옥타그노시스 검사라고 해서 통목을 희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시험 치는 검사가 있습니다. 사고력이 얼마까지 사고력 할 수 있는지 사고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이즈맨 토학과 계열 검사는 우리 아이들이 중3쯤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3이 지금 저희 마산에서도 처음으로 예비 고2 학생들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과 계열 검사를 받고 뭐가 나오냐면 가야 되는 학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들과 지금 제가 이 학주부터 계속 중3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어머님들과 뭘 결정하고 있냐면 학교를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모라이즈 진로 진학 검사를 보게 되고요,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턱목고 즉각도 검사를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들의 턱목에 맞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법 유형 검사라고 해서 이 아이는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논술 위주의 공부를 필요로 하는 아이인지를 따집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등학교 결정을 하게 된다. 저 내신형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머니? 내신이 강한 데로 가야 되고요, 어머니. 모의고사형은 빡센 학교로 보내야 되고요, 어머니. 자, 그렇게 해서 학교 유형에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CA 검사까지 우리 아이들이 검사를 보고 있고요. 초등부는 전반적으로 어떤 검사까지 받게 되냐면 두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CPS 검사와 SCA 검사를 받게 됩니다. 중학생이 되게 되면 이제 아로 플러스 검사와 그리고 이제 클리어넷 지급 진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어머니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걸 시작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한 레벨을 계획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발표 모습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연습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목표 작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우쌤 죄송한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 자기 목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목표 작성지를 하늘에서 줍니다. 하늘에서 주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내가 이 부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 내가 목표를 잡았다면 친구들 앞에서 전부 다 발표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모든 학년들에 대해서 시작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날은 항상 목표 잡고 그리고 이 목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그리고 끝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 목표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내가 뭘 이루었는지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는 목표 소감에 대해서 꼭 발표를 하게 만들어서 레벨 마무리를 짓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번에 내가 단어 공부를 정말 단어 시험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딱 보잖아요. 어머니 단어적인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개월, 2개월은 유지가 돼요. 근데 한 3개월 차 되면 조금 내려가는 성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 부분에 계속해서 습득하고 습관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이때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목표를 작성한 건 강의실 다 붙입니다. 강의실 다 붙여서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어머니. 자기가 한 걸 어떻게 내가 목표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끝날 때마다 이름 아니면 내가 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레벨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어머님들께 이제 각 반에 대해서 오프라인 수업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수업부터 좀 설명해드릴 생각인데요, 어머니. 우리 아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리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첫 번째, 주제에 관한 토론 수업입니다. 먼저 오늘 배우게 될 게 바로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비문학을 다룬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머니.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요했던 인물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게 만들고 주제에 대한 토론은 먼저 애들한테 이끌어낸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의 메타 인지도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고 났다면 피드백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게 되면 어떤 부터 하냐면 책 읽기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경쟁을 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주십니다. 두 줄 서로 하나 누가 제일 좋은지 확인해주기. 이렇게 해서 책 읽기 수업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첫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읽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습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항상 책을 딱 하는데 책을 잡는 부분까지도 하면서 코칭을 다 합니다. 자세가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책 읽는 것부터 들어가는데요. 저는 언어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어는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는 언제 제일 많이 발달하냐면 읽을 때 가장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읽어주는 게 어디를 주냐면 듣기 수업에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수업만큼은 저희가 어머님께도 과제로 보내드립니다. 집에서 5번씩 읽기를 꼭 보내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5번 소홀히 하신 어머님들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게 학원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읽기를 집에서 꾸준하게 시켜준다? 나중에 어머니 듣기까지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집으로 어머님들께 과제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꼭 그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 7에 이 A 가보면 어떤 부분이 안 되냐면 듣기가 확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아이가 많이 안 들었을 아니에요, 어머니. 많이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많이 말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읽기 수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주제에 관한 토론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업에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주제에 관한 토론 수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관점은 바로 뭐냐면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리딩을 어머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리딩을 복습시키는 순간 아이는 내가 배운 페이지만 독해를 하고 배우지 않은 페이지는 독해할 수 없는 아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리딩을 항상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주어진 안경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황이어야 되고 처음 접하는 순간이고 문제는 항상 아이가 먼저 푸는 겁니다.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7까지는, 이 6까지는 저희가 리딩 과제가 안 나갑니다. 어머니. 리딩이 안 나가는데 이 7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직접 리딩 수업을 준비를 해서 와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단어부터 찾아봐야 되고요. 어머니. 이 글에서 주제가 뭔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노트를 보시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도 깜빡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토픽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쵸, 어머니? 그리고 주제 문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뭘 착각하냐면 주제하고 주제 문장하고 요지하고 이걸 차이를 몰라요, 어머니. 근데 이 글을 이해를 해야만 아이들은 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 주제는 어떤 거냐면요. 주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어머니 지금 시대가 1800년대라 생각하고 저희가 모두가 어머니 과거시험을 치러 갔다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니. 그리고 과거시험장에 앉으면 그날 당일에 뭐가 똘똘똘똘똘 하고 하면서 제목이 딱 나옵니다. 그쵸, 어머니? 이게 바로 뭐냐면 제목이기도 한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무엇에 관해서 글을 쓰라는 거지 무엇이 바로 그러면 주제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해보면 요지를 못 찾아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를 풀려보면 이 글의 주제가 뭔지 물어보는 문제를 다 틀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머니.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이해가 주제를 다 적어보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는 것은 뭐냐면 이 글을 읽으면서 필자가 전달하고 가장 큰 메시지가 뭔데 라는 부분을 TS, 탑픽 센텐스에 적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티어리 있습니다. 이게 소재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글감이 뭔데 아이가 다 찾아와야 됩니다. 나중에 리딩 노트를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머니께서 볼 수 있어야만 아이를 케어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오늘 배우게 될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 다 찾아와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 다 찾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독해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독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독해 안 되는 문장은 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저희 학은 어떻게 독해를 시키냐면 문법 위주로 독해 안 시킵니다. 저희들은 독해시키는 건 키워드와 서머리로 독해시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야 되고요. 전체적인 단락을 요약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서머리를 어떻게 오냐면 그림으로 그려오게 돼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글을 이해했다는 말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리딩 노트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글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학은은 이 리딩 노트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절대 수업 참여 안 시킬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리딩을 복습시키는 순간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순간 이 아이가 어떤 문장이 독해 안 되는지를 찾아보지 않고 선생님이랑 독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독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최소한으로 뭘 해와야 되냐면 수업의 준비를 아이가 스스로 해와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은 선생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는 게 우리 선생님들일까요, 어머니?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노트를 쓸 때 근속을 했습니다. 근속으로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 생각을 안 해보고 숙제를 생각하고 이거 대강 이거 이 단어 치고 온 겁니다. 근데 자기가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글에서는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 이 키워드를 찾은 아이와 대강 찾은 아이가 나중에 가보면 똑같을까요, 어머니? 완전 달라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7 한 레벨 4개월만 고생해 주세요, 어머니. 아이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 한 부분 있으면 같이 찾아가야 돼요, 어머니. 아니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숙제를 하거든요, 어머니. 숙제로 건성을 하게 되면 리딩 능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아요, 어머니. 이걸 아이들이 비로소 할 수 있을 때 뭐가 빨라지냐면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만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어머니. 그리고 서머리를 할 수 있어야만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읽고 우리 아이는 전체 4단락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 그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아이가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전체 내용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부분은 이 7이 됐다. 그러면 이 7은 정말 힘든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도 전부 다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인데다가 아이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글을 자기 이 글을 완성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이 아이가 생각을 하고
아이가 숙지를 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해온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아 내가 틀렸구나, 아 선생님 이렇게 이게 맞구나.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아이가 한 거와 선생님이 하는 게 똑같아져야 되겠죠, 어머니. 그러면 이 아이는 리딩 능력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는 삼천포로 가고 있고 선생님은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이 아이는 입안에 있다고 해서 리딩 능력이 늘까요, 어머니?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칠 때 왜 고등학교 모의고사 시험을 치느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안에 있는 문제의 내용은 어머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이면 내용 이해합니다, 어머니. 내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 내용 알거든요. 뭐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또 천지 차이에요. 2학년은 대부분 또 비문학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좀 문학 쪽이 많아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물론 비문학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치니까 어머니 우리 마산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76점, 77점이 넘습니다, 어머니. 점수가. 잘하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 해독이 된다는, 독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나중에 그 노트를 딱 보세요, 어머니. 그럼 이 아이는 이 노트 때문에 아이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리딩 노트만큼은 정말 좀 어머님들께서 신경 써주세요. 이 세번 됐을 때. 왜? 한 번만 잡아주면 됩니다. 어떤 신경이냐? 칭찬이죠, 어머니. 칭찬.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야, 이거는 네가 왜 키워드라 생각을 했어? 이건 왜 그런데? 야, 이 문제 너무 써머리 잘했다. 칭찬입니다, 어머니. 계속 관심. 그 부분만 해주시면 아이는 더 잘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어머니. 그것만 우리가 끌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번 아이가 올라가는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이 세번 단계 너무 중요하거든요.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에서는 이 노트 안 되어 있다? 학원 수업 참여 안 시킬 겁니다. 왜? 어머님 우리도 영어 공부 어머니 10년 이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어를 잘하는 시대인가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수업만 들었잖아요, 어머니. 그 공부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공부를 우리가 했던 그 공부를 10년 더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 잘했을 거냐? 영어 공부에 신이 됐을 거냐? 저는 그 공부 방법, 일반적인 방법의 공부만으로는 절대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없다. 아이가 리딩 능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준비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 대해서 어머니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세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좀 모범 애들 걸 좀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모범 애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애들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아니면 우리 아이 것만 보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걸 한번 보고 우리 아이가 하는 거 본다면 이 노트를 잘못 생성해 온다? 그럼 저희는 어머니 가해방이 아닙니다. 저희 학원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 다 신경 써주고 싶지만 그러기는 쉽진 않아요, 어머니. 정말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 어머님들께서 도움을 함께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학원을 연락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 부분만큼은 꼭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책을 꼭 확인해 주세요, 어머니. 맨 앞에 동그라미, 세모, X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모든 환경은 아이가 푸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이가 먼저 문제 풀고 선생님이 채점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먼저 풀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책을 보면 좀 많이 틀려 있을 거예요, 어머니. 근데 문제를 풀었을 때 앞에 동그라미는 뭐냐면 내가 알고 풀었다는 뜻이고요, 어머니. 세모가 돼 있다는 뭐냐면 두 개 중에 좀 헷갈려서 그래서 난 찍었어 이 말이고요, 어머니. X라는 말은 뭐냐면 아예 모르겠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문제 딱 틀리잖아요. 그럼 저희가 학원에서 OX 기록표를 가지고 애들마다 다 매기고 있습니다. 리딩책 맨 앞에 이게 붙어져 있을 거예요, 어머니. 그럼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대부분 주제 문제고요, 어머니. 2번, 3번 문제는 내용 일치 문제인데 2번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 일치냐면 글에 있는 거 그대로 찾아쓰기. 그런데 이때 내용 일치냐면 약간의 추론 능력이 들어가 있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무조건 뭐냐면 내용 추론입니다.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뭐냐면 1번,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어려워해요, 어머니. 내용 문제는 독해가 되는 애들 문제를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보면 우리 아이가 쫙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주제를 못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전체 글을 한 문장 요약하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전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포인트를 못 찾아내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거 주제 문제만 다 맞다 하더라도 어머님도 성공하신 겁니다. 주제가 문제에서 초등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리딩책 맨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딩적인 부분에서 마지막에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문단별로 선생님께서 다 잡아주십니다. 그럼 자기가 한 거와 맞춰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맞는지 아닌지 저희들 리딩 수업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중에서 중요한 문장, 문법적인 구문이 들어가거나 문장 독해하기가 난해한 문장은 저희가 복습 문장으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데 이게 당일 숙제 1문장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한 독해 문장에서 3문장 정도밖에 안 줘요. 숙제가 맞느냐? 평일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단어 외우는데 시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단어를 외우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단어책 한번 보셨나요, 어머니? 이 세븐 인산되니까 단어책 엄청 두꺼운 거 보셨나요? 그 밑에는 대부분 단어가 뭐냐면 한 달 레벨에서 800단에서 1000단입니다. 근데 이 세븐 인산되면 1200단어, 1400단어 단어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어떻게 다 외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그 단어책이 중등부 단어책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예요, 어머니.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단어 배우면서 힘들죠, 어머니.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아이가 나중에 어머님 손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되면 중1병, 중2병 걸리기 시작을 해요, 어머니. 그때 왔을 때 어머님들 이 아이를 잡을 수 있느냐? 못 잡습니다. 애가 한번 나가 있으면 못 잡거든요. 근데 지금 잡을 수 있을 때 어휘를 높여주면요, 영어 포기하느냐, 나중에 우리 아이들 중1, 중2 돼서 실제로 이제 나가서 경쟁을 할 때 딱 느껴보세요, 어머니. 우리 아이는 영어가 어떻게 되냐면 완벽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공부가 단어라는 것이 알고 계십니까? 단어 공부를 제일 싫어해요, 단어 공부를. 근데 지금 어릴 때는 뭐냐면 우리가 칭찬해주면서 엉덩이 좀 두드려주면서 어떻게 다 했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막 놀래주고 어머니 애 해주면요, 이 아이는 따라와요, 어머니.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4개월 동안 외운 단어가 1000단어가 넘습니다. 근데 그 단어에서 아이가 80점이 나왔다? 엄청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 그 부분을 칭찬거리를 계속 찾아주셔야 됩니다. 절대 전체 단어 시험 쳤을 때 성적이 70점 이상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단어 시험지는 어머니 스펠링하고 뜻하고 같이 옵니다.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냥 뜻만 알아본다면 더 쉬울 수 있겠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 어머니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 지금 저희 아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떠냐면 어머니, 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옆에 있는 박정학원하고 어떤 학원하고 저는 경쟁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희 학원의 색깔을 가지고 가는 거고 주변에 있는 학원들은 그 색깔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저희 학원은 아직 결과가 없어요. 마산 우리 학원은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갔을 때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없어요. 그쵸,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공부시키다 보면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냐면 아이에 대한 자료를 집으로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배우지 않은 지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만들고 이 부분이 뭐냐면 집에서 어머니께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부 대회를 나간다든가 말하기 대회를 나가든 이번에 이제 뭐 영어 대회를 나가든 나갔을 때 그 결과들로 지금 저희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떠냐면 어머니 우리 아이들 저는 그래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 뭐 다른 학교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아이가 한 것에 비해서 넣은 게 없는 것 같다. 이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저 정말 마산하던 어머니 문 닫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왜 저는 그 어머니가 미웠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지 아세요, 어머니? 그 아이는 저희 학원 와서 3시간 동안 중등학생이 3시간 동안 했고요. 모의고사가 50점 나왔던 애가 95점까지 올려냅니다. 10개월 만에. 그런데 이 아이는 중학교 점수는요 3학기 시험 쳤는데 다 100점이었어요, 어머니.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결과는 뭘까요, 어머니? 지금 저희들 없어요, 결과가. 근데 지금 저는 너무 화가 났던 게 어떤 거냐면 그 아이는 정말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어머니. 그 아이에 대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는 MCD에서 들어왔는데 M14까지 올라갔던 아이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어땠냐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넣은 게 없다? 저 정말 어머니 너무 그때 충격적인 얘기라서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머니 그때 당시 밴드 생각해서 밴드 활동 제가 많이 안 하고 조금 뭐냐면 조금은 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제가 마산 와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어머니 나중에 중학생 됐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 6학년이고 중이 올라갈 아이들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나가서 이제 경쟁할 때 이 아이를 봐주세요. 지금 적어도 우리 학원에서 1년, 2년 했다. 이 아이가 중학생 됐을 때 다른 아이와 경쟁할 때 모습을 봐주시면 저는 그게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 지금 우리 아이도 텍스 시험 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토플 시험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도 M14밖에 없어요, 어머니.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아이들의 모습은 저희들이 꼭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우리 아이들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지금 저희 학원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빡세죠 어머니. 저희 학원 쉬운 학원 아니에요. 정말 쉬운 학원 아닙니다. 정말 쉬운 학원 아닌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학원이 좋대요 어머니. 너무 좋답니다. 좋다고 다녀요. 이 아이들은 몰라요. 어떤 아이는 정말 싫어한다고 밉다고 하는 아이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 학원 정말 엄마 지옥이야 이런 얘기할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학원은 지옥이야. 이 말을 제가 많이 들었던, 제가 학원 지금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실제로 제가 경쟁하는 그 무대에 섰을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을 어머니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많이 칭찬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만 봐주면 됩니다. 숙제 같은 경우도 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이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거 언제 다 했어? 좀 부족하더라도 너 이만큼만 더 채우면 더 잘하겠네. 이렇게 다가가 주셔야 돼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거든요. 초등부 때는 지금 우리들 손안에 있다라는 거. 나중에 중1병, 중2병 걸려보세요 어머니. 장난 아닙니다 요즘 애들 어머니. 그러니까 아마 중1이랑 중2 키워보시면 우리 어머님들 제 말에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1, 중2들이 내 손 떠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힙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리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How old does he look? 100 How old does he look? 35 18? 있으리 How 말입니다. old does he look? 19 28 Then how old does he look? I don't know. How do we know? I don't know. I'll let you know. Grandpa and I walk in the woods. Grandpa finds some street stuff. Let's take a rest here. 이 PPT는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의 도움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PPT 다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수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반이 이슬이 반입니다. 아주 어린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애콩 단계를 벗어난 이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팅 수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일단 처음에 그림을 보고 먼저 말하게 되면 브레인스토밍부터 들어갑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글을 적어야 될 게 가족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정해서 선생님은 가족이 어떻게 있냐면 선생님은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 밑으로는 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고 성격은 어떻고 계속 가지치게 나가는 수업을 가르쳐주면 브레인스토밍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문장 만드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족이야. 이 가족에는 뭐가 있는데 몇 명의 구성원이 있어. 그 구성원 누가 있는데 누가 있어. 이걸 말을 붙이는 거. 동사 넣어주고 말을 붙이는 수업까지 언제 이루어지느냐. 브레인스토밍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수업이 끝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확인하는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확인하는 수업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희 학교는 전부 다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적을 때 글 내용부터 하게 들어갑니다. 제목은 어디에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텐션, 들여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글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 주제는 어떻게 드러내는데 그 모든 부분을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라이팅 수업이다. 라이팅 수업에서 또한 뭐도 이루어지냐면 문법 수업까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라이팅 수업 안에 문법 수업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우리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배웠다면 우리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웃라인 잡습니다. 내가 적어야 될 글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문을 어떻게 적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스포팅 디테일, 세부 문장은 이런 내용을 적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다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크 문장을 어떻게 줄 건데 사람들이 내 글을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훅 문장 어떻게 줄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로 전 시작할래요. 그래, 그럼 주제문을 어떻게 적을 건데 주제문은 이런 문장으로 적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스포팅 디테일 어떻게 줄 거야? 이런 내용을 적을 거예요. 그럼 상세하게 어떻게 적을 건데 바디는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릴 거야? 이렇게 내릴 거야. 애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확인해 줄 거는 뭐냐면 마지막 장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아웃라인은 뭐냐면 한가를 다 배웠을 때 아이가 내리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문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글래머 포인트는 그 문법은 저는 생각은 그래요. 문법은 항상 복습이어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리딩을 예습해야 되지만 문법은 철저하게 복습해야 된다. 그래서 문법은 항상 뭐냐면 선생님의 학습하고 난 뒤 아이들은 노트에 필기합니다. 시크릿 노트의 문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필기하게 될 거고요. 자,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플립 러닝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배웠다면 이제 문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는 수업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에다가 단어를 나타내주세요. 예쁜 애랑 예를 들어주세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어로 형용사가 저는 이제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알게 됐다면 설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플립 러닝 시간에는 자기가 배웠던 부분에 대한 파트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과 먼저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친구들 앞에서 그 파트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문법이 어머니 많아 보이잖아요, 어머니. 근데 문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법은 다 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머니 뭐냐면 어머니 한 초등부 단계에서는 12개 정도만 공부하면 되고요, 어머니.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를 가르칠 때는 품사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명사의 위에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대명사 이 8가지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가정법이라는 게 나오고요, 비교급 나오고요, 특수구문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한 개의 책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파트별로 해서 자기가 직접 가르쳐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플립 러닝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 플러스 반부터 하고 있는데요. 2개월에 한 번 아이들과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피킹적인 부분은 저희들 아이들과 함께 패턴적인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패턴 학습을 하게 되고 됩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대회 나가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번에 전체 저희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영어 경시대회가 있고요, 어머니. 이건 창원에 쓰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 이번에 저희가 1월 정도에 대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나갈 거고요. 이번에 지금 ISU라는 저기 엘리자베스 영이 후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엄청나게 좀 됐고,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학생들이 누가 나오냐면 해외에서 살고 온 아이들 대부분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안혜리 원장님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가 상처받고 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외국 아이들이 많이 출전하고요, 어머니.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대회가 뭐냐면 ISU 영어 말하기 대회거든요. 전공 말하기 대회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통해서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아이들 말하는 거 한번 보시면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한번 그 대회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지금 해요, 어머니. 한번 준비해보고 싶은데 아이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상을 못 받아도 돼요, 그쵸 어머니? 경험이 저는 항상 중요하거든요. 어머니.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 경험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머니가 힘을 합쳐서 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한 자그마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이번 대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건데요, 어머니. 일단은 조금 뭐 저도 급나기로 해요, 어머니. 조금 급나기로 합니다. 근데 한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그 애들 평균적으로 뭐냐면 7, 8년 정도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예선도 어떻게 하냐면 MP3 파일만 보냅니다. 이 원어민이 듣고 발음 좋은 아이들만 딱딱딱딱 찍어요, 어머니. 이 아이들만 본선을 하기 때문에 본선 대회는 어떨까요, 어머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좀 예선에서 떨어지더라도 어머니 너무나 형주지 말고 아이고 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니들께서 조금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크게 대회를 영어 대회는 2개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는 어떤 거냐면 어머니 이거는 레벨이 없다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6학년이면 6학년과 경쟁하는 거예요. 5학년이면 5학년과 4학년, 5학년 경쟁을 하는 겁니다. 중1이면 중1, 중2면 중2, 중3이면 중3 이렇게 경쟁하기 자기 또래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거라서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네, 12월 16일 일요일이거든요, 어머니. 이때 저희들 대회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좀 준비를 시켜서 좋은 경험이 될 듯 합니다. 좀 어린 아이들도 좀 데려 나가고 싶거든요, 어머니. 어린 아이들도 좀 어린 자학년부가 있으니까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고마울 것 같고요. 대회 참가비가 다 있습니다, 어머니. 대회 참가비가 25,000원이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손을 한 잔만 줄이시면 됩니다. 네, 해서 우리 아이들 일요일날 같이 해서 한번 때려나가 볼까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뭐냐면 이렇게 발표 수업을 하면서 자기가 우리가 목표를 잡아놓고 이 목표를 얼마큼 이루었는지 확인 들어가는 것까지 하며 한 학기의 레벨이 완성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보실 때 진도표를 통해서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진도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도표가 어머니 실은 어떠냐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진도표가 있는 학원이 별로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머니? 아마 마산 인근에 가보시면 진도표를 가지고 있는 학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진도표가 있으면 힘드냐면 진도표로 어머니 우리가 그 주에 추석이 들어간다, 설날이 들어간다, 일주일 동안 빠져버리죠, 어머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학원 방학이 1월 달에는 너무 그래서 12월 25일 이후부터 저희가 학원 방학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쉬게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그래서 이번에 진도표를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밀리냐면 그 해, 그 달에 추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우리 진도가 딱 일수에 맞춰가지고 지금 진도표 짜시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되는 게 17주가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17주에서 조금 쉬는 날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희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을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무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선생님께 말했어요.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말에 아이들 많이 부르지 마.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주말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해라고 제가 이번에 전체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좀 지칠까봐. 그래서 이번 레벨에서 조금 우리가 그 레벨을 조금은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말 보강은 최대한 제가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진도표 다 읽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진도표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레벨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단어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딕테이션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문장 다 쓰기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머니. 그리고 라이팅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패턴은 외우고 있는 10가지 문장에 대해서 패턴 시험 들어가고요. 트랜스레이션은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번역하기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가지 정도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A+ 이상은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무대는 뭐냐면 저희가 분위기를 만듭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정말 시험 치러 오는 것처럼 수험표도 만들고요. 앞에다가 게시 다 하고요. 해서 아이들에게 시험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험을 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가 평균 40점 이상 나왔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초등부에서는 어떤 분의 목적이냐? LC 성적을 많이 봐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어머니 아시겠지만 LC를 많이 시키거든요. 온라인에서 대부분이 뭐냐면 LC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저는 그래요. 언어는 제일 중요한 게 들려야 말하지 말하고 듣는 거 아니에요. 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리는 단어를 애가 말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초등부 오늘 크리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듣기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보실 때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고등학교라는 모의 치면 우리 아이들 점수 잘 나오는 아이는 한 개 아니면 다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모의 쳐도 듣기는 다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듣기가 5개 이상 틀렸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10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어머니 아예 안 들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들 다 알겠지만 저희들이 합격 점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합격 점수가 돼야만 통과가 되고 떨어진 아이들은 재시험으로 전부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리스닝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레벨 선택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이 돼야만 재학습을 안 하고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월에 대해서 결과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4개월 동안 했던 7월부터 11월까지 결과를, 10월까지 결과를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매깁니다. 시험 치는 부분이 몇 점 나는지, 100점 나는지, 어떻게 나는지 다 확인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머니. 이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인 테스트 다 한다. 패턴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다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점수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4개월간의 점수를 평균을 냅니다. 4개월 전체 성적을 평균을 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다 줍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야, 이를 레벨 올려야 되는 이유, 내려야 되는 이유를 피드백을 전부 다 저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참고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제 시험이 몇 번 나왔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제 시험을 크게 몇 번 우리 아이가 한 학생인지까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모든 애들이 총점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총점에서 우리가 이제
점수가 80점 이하, 85점 이하 레벨 따라 다른데요. 어머니 그 아이들은 그 과목을 그 반을 한 번 더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에서 이제 온라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 건데요. 어머니 오늘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도 오늘 다 도전해 볼 텐데요. 어머니 재밌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LC 듣기인데 우리 아이들 LC 성적 한번 보셨나요, 어머니?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님들께 특별한 저희들이 근황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학원에서 어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어플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을 집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오늘 참가한 우리 어머님들만 어플에 아이들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거를 저기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TOP 에듀라고 치면 됩니다. 한글로 TOP 띄우고 에듀라고 쳐볼게요. 지금 휴대폰이 있나요, 어머니? 아이폰 안 됩니다. 네, 아이폰은 어머니 저희가 아직 아이폰까지는 개발이 안 돼서 아직 디자인이 안 이쁩니다, 어머니. 아직 디자인이 안 이쁜데 저희가 점점점 해 나갈 건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어머니께 그 정확하게 토스가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TOP 아이디를 깔아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어머님들께 개별적으로 이렇게 아이디를 다 드릴 겁니다. 오시는 어머님들께. 아니요, 한글로.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어플이 정확하게 오는지 안 오는지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시험을 칠 때마다 성적이 어머니들께 바로 날아갈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점수가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이가 어떻게 되면 점수가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점수가 어떻고 변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한 번씩 받아보니까 전에 그랑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디자인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할 건데요, 어머니.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략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끝냈고 이번에 스토어에 이제 저희가 올리게 됐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이 뭐냐면 전체 전반적인 성적을 어머니께 다 받으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아이디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아이디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머니.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아들의 영상들도 여기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것 올라가 있나요? 아니요, 안 올렸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아이들, 위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도 어머니 한 번씩 올릴 테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뭐냐면 처음에 리스닝 테스트를 하는데 어머니 이게 어떤 거냐면 E3 반부터 리스닝 때 LC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버드 A 반은 리스닝 때 LC가 없어요, 어머니. 근데 버드 B 반은 LC가 들어가는데 그 LC가 베이직 테스트라고 해서 E3 4는요, 어머니 테스트가 뭐냐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런데 이 3를 넘어서서 이 4 단계 올라가잖아요. 이 5 단계 올라가잖아요, 어머니. 이 5 단계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 성취도 평가입니다. 이 5가 중학교 1학년 성취도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머니. 그리고 이 7 이상 되면, 이 7 정도 되면 중학교 2학년 성취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 정도 되면 중학교 3학년 거고, 이 9부터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듣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듣기 과정에 왜 그럼 저희가 어렵게 하느냐? 듣기는 저는 그래요. 첫 번째는 너무 들리는 건 들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이 점수가 70점이 안 되면 재시험입니다. 70점이 나와야만 빨리 맞추고 집에 가고요, 언니. 70점이 안 나오면 또 들어야 됩니다. 틀린 문제 다시 들어서 문제 다시 맞춰야 돼요.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어머님께서 10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준은 제가 어머님들을 생각을 해서 중학교 1학년 정도. 네, E6 반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막상 한번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듣고 있단 말이야? 문제는 틀리셔도 됩니다. 그쵸, 어머님? 근데 1등 하는 부모님께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치고 나면 먼저 들리는 단어들을 나중에 로또 다 나갈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답과 관련해서 뭔가 좀 들려요, 어머니. 그럼 이 단어를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이 몇 번, 이렇게 적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유용한 표현이라고 혹시 있나요, 어머니? 유형 표현이 있나요, 어머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 목적이 어떤 거냐면 유용한 표현을 외우는 게 저는 목표예요. 유용한 표현을 외우는 게. 왜냐면 듣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찾으셨나요, 어머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시험칠 문제입니다. 옆에가 있는 문제가 시험칠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용한 표현을 이미 저희들이 붙여놨습니다. 이 유용한 표현은 바로 뭐냐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어머니?
안 들리죠. 그런데 듣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활 언어 같은 경우는 나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냐면 듣기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계속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레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6 이하는요, 이거를 먼저 쌤이 학습을 합니다. 자, 이거를 실판에 띄우고요. 애들과 같이 읽으면서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먼저 학습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7부터는요, 아이들이 먼저 시험 치고 후에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유한 표현을 알려주고 이 표현을 단어를 같이 학습하면서 수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주로 오늘 듣기 할 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적인 부분을 조금은 준비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딱 나오면 애들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레벨이 올라가서 시험 치면 어떻게 되느냐? 점수 무조건 떨어집니다. 애시는. 왜냐면 학년이 학기형고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4개월 만에 아이가 이만큼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4개월 만에 우리 어머니 많이 바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이게 안 들려요? 얘기하는데 근데 4개월을 움직였는데 아이는 1년 이상의 토울로 듣기가 변해요. 이 아이는 4개월을 이상 학습을 했는데 듣기는 중학교 1학년 가다가 중2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3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듣기 점수가 30점, 40점으로 확 들어져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아이들 듣기 노트 다 있습니다. 그 노트 딱 펴보시면 성적 다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험 치면 어떻느냐? 30점, 40점, 50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니 끝날 때쯤 보세요. 점수가 어떤지. 80점, 90점, 100점 올라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항상 낮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보면 딱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점수가 낮다.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듣기를 위해서 딕테이션 합니다. 오늘 어머님들 딕테이션 해볼 겁니다. 자, 딕테이션 해볼 건데 아이가 들리는 단어에서 할 건데 틀린 단어는 이렇게 3번씩 고쳐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떤 거냐면 리딩 교재와 연계되어 있어요. 혹시 이 페이지 찾으셨나요, 어머니? 네. 이 페이지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여기가 답입니다. 이가 답지입니다. 아이들 리딩 교재예요. 여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항상 뭐냐면 어머니 저희들은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듣기 수업이 항상 빠릅니다. 듣기 수업이 빨라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뭐냐면 이거는 하루에 한 달씩 나가버리니까 팍팍팍 나가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전체적으로 2번 들어갑니다. 2번. 딕테이션이.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배우지 않은 페이지니까 딕테이션의 효과가 있겠죠. 이걸 배우고 나서 딕테이션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듣기가 먼저 선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냐면 자기 책을 펴서 자기가 매깁니다. 이게 답이니까 어머니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틀린 단어는 몇 번씩 쓰느냐? 그 옆에다가 3번씩 따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를 따라 쓰게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노트에 보면 이렇게 막 따라 쓰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틀린 단어 따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 사용합니다. 듣기를 위해서. 듣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죠. 듣기를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만약에 이제 듣기 할 때 뭐냐면 전반적으로 원어민 소리를 같이 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냐면 그 원어민 소리 같이 읽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들었던 단어들을 갖다가 아이가 말을 해보는 시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4가지로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에는 딕테이션까지 하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 근데 나중에 이 부분 오늘 어머님들께서 한 10분 정도 체험을 하실 겁니다. 해보시면 아 정말 도움 된다라는 느낌이 막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듣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준비됐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듣기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킹까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이팅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도서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머니. 오늘 영어 도서 한번 이렇게 직접 책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책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책을 읽고 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앞에 보시면 어머니 맨 뒤인가요? 네, 맨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네, English Library Reading Note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어머니? 그런데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들 말이에요. 오늘 책의 제목을 줬고 목차를 줬고 읽다 보니까 도피 안 되는 문장,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은 hard to understand에 적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은 뭐냐면 몰랐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네이버를 통해서 직접 찾게 합니다. 자, 이 단어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은 self-evaluating이라고 해서 자기 판단합니다. 자기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자기가 수업이 어땠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몇 페이지 정도면 이제 유닛마다 써머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리딩은 항상 써머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지? 1단락이 어떤 내용이야? 2단락 어떤 내용인데 아이들은 다 적고요. 이게 완성되지 않으면 다시 빡고 다시 읽고 와 다시 읽고 와 이렇게 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풀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하면 뭐냐면 독후감을 씁니다. 독후감은 뭐냐면 50%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이 50%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는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아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20%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는 이 아이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이 30% 들어가서 100%로 학생들이 글을 적어냅니다. 여기까지 돼야만 영어 도서관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는 독서는 뭐냐면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는 쓰는 겁니다. 쓰기까지 해야만 책은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야만 이 책에 대해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를 했다면 이 독서에 대해 이까지 정리를 해야만 독서 수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들께서 하나씩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리스닝 시간에 우리 한번 온라인 할 때 어머니들께서 헤비게자로 오실 때 우리 아이 온라인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네, 그때 잠깐 얘기해주면 아이를 몰래 들어가서 우리 아이 하는 모습을 잠깐 보세요. 왜? 아이 지금 핸드폰 깨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왔다 가는 줄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애들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이렇게 7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리스닝 들어가고요. 디텍션, ESD 듣기 들어가고요. ESD 말하기, ESD 쓰기, ESD 단어, 영어 도서관. 그리고 LC 이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디에 중점이 되어져 있냐면 듣기라는 부분에 많이 중점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가는 숙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목요일이 되면 단어 자주도 학습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 7 이상 된 우리 어머님들 힘들죠, 집에서 어머니. 그렇죠, 아이 힘들어 할 거고요. 근데 이 9 정도 되면 아이가 활기를 칩니다. 이제 나아지거든요. 이제 이 단계를 넘었으면 훨씬 딱 성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니께서 힘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 숙제 나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에서 자주학습 숙제 나가고 있다는 거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제가 많은 학급이냐?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 가제가 많은 학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휘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이들에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휘는 해야 됩니다.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중학교 때 정말 못 시켜요, 어머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어떠냐면 어머니 제가 맞아나서 유혹된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원들처럼 그냥 저희도 단어 그냥 하루에 10단씩 외우고 어머니 그냥 수업 시간도 45분, 50분 딱 수업하고 편하게 갈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정말 보람이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항상 어려운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들 수 있는데 어머니 특히나 지금 이 7 이상 우리 어머니들께는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어머니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이 나이 될 때까지 8개월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조금 정도 좀 많이 두드려 주시고요, 어머니. 숙제하고 있는 부분들 금사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칭찬 포인트 많이 찾아주세요. 좀 찾아주시고 아이한테 말하지 말고 학원으로 전화주세요. 검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선생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 너쌤 검사도 안 하네? 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집에서는 철저하게 좀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계신데 아버님께서는 와 이렇게 놀래주고 있잖아요. 그게 잘 안 하시니까 한 번씩 볼 때마다 와 이거 뭐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등부에서는 이 나이까지는 좀 어머님들께서 좀 잘 끌어주셔야만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림장에서 어머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인 어머니, 사인 조금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아이가 스스로 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어제 엄마 아빠 술 먹으러 가서 식당 위에 알림장을 올려놨는데 엄마 아빠가 못 봐서 사인을 못 받아. 이게 너무 많아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네, 술 드시러 가서 네, 식당 위에 알림장 올려놨는데
제가 우리 그 얘기 듣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순수하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정말 저희들은 어머니 아버님들의 실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그걸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아이 안임장만큼 어머니 아이 사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 스스로 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머니께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집에 나간 숙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배웠던 부분 5번 읽기 그리고 5번 듣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언어의 다예요. 어머니 읽고 말하는 게 답니다. 어머니. 근데 그 부분만 집에서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를 아이가 네 스스로 해. 예언 차에 그러면 아이가 그냥 체크만 하고 안 하거든요. 어머니. 근데 이게 레벨이 지나고 보면 딱 느껴져요. 어머니. 근데 그때 가면 내가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다 드러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머님께 꼭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리고 제가 이까지만 하고 오늘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어머니.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번에 입시가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냐요, 어머니? 어머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수학은 선생님 어디까지 시켜야 되나요? 질문 제가 너무 많이 받아요, 솔직히. 초등부 어머니들께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 수학을 어디까지 공부시켜야 돼요?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좀 보이나요, 어머니? 볼게요. 지금 초유의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니 2008학년도 교육 개정안으로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1은 어머니 2015학년도 교육 개정안으로 시험을 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3은 어머니 2022학년도 교육 개정안을 가지고 시험을 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중3에 고1이 되는 순간 고1, 고2, 고3이 정책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시나요, 어머니? 그럼 그게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혹시 TV 보셨습니까? 수능이 30% 올라간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정시 30% 높이겠다. 혹시 TV 보신 분 있나요, 어머니? 그래서 아직 초등부라서 관심이 좀 작죠, 어머니? 그쵸? 자, 어머니께서 이것만 조금만 이해할게요, 어머니.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어 수학 어디까지 시킬지는 아셔야 돼요, 어머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머니, 수시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어머니, 정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몇 프로 뽑냐면 올해 고3이 80.3% 뽑고요, 어머니. 정시에서 뽑고 있는 인원이 19.7% 뽑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들어보신 거 고등학교 쉬운 데 가야 되죠, 어머니. 그래서 수시는 뭐냐면 내신입니다. 정시는 수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수시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갈 때 어떻나요? 좀 쉬운 고등학교, 내신 잘 받으시는 고등학교를 많이 가게 되죠, 어머니.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이 수시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정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돼 있냐면, 2012년도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법을 만드냐면, 아이들이 지금 대학 갈 때 원서를 6개 넣을 수 있어요. 원서를 6개, 수시에서만. 한 학생이 원서를 6개 다 넣습니다. 6개 다 써야죠, 당연히.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자죠. 왜? 원서비가 얼마냐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냐면 연대를 예를 든다면 연대에서 어머니 논술 전형에서 몇 명 뽑냐면 20명 뽑는데 20명 뽑는데 애들이 몇 명 오냐면 어머니 10,000명, 20,000명 옵니다. 연대 구경가 소풍 갑니다. 시험만 치고 왜 어릴 때 내가 논술 좀 했어, 공부 좀 해봤어 그러면 시험 치러 가거든요. 그리고 학교 구경하고 그냥 와요. 근데 그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그럼 이 학교에서 어머니 근데 경쟁률이 얼마였냐? 최고 올라갔을 때가 한 1,몇백 대까지 갔었어요. 이 전형이. 이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부자입니다. 원서비만 받고 나면 학교에 근무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래서 2012년도에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 자, 수시에서 어머니 그때도 수시가 60%, 정시가 40%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냐면 수시 너 60% 뽑는다 하고 실제로 뽑아보니까 수시가 어머니 15%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떨어진 아이들은 전부 다 정시로 가서 원서를 또 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죠, 어머니?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2012년도에 법안을 만들어서 야 너희들 60% 뽑는다면 60% 채워 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2012년 이하는 수시 뽑는 실제로 뽑히는 인원이 그때도 60대 40이에요 60% 수시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학에서 내놓은 거고요, 어머니. 실제로 뽑는 인원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떨어진 아이들은 전부 다 정시로 가니까 정시를 다 쳤죠, 정시를. 그런데 이랬던 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러다 보니까 2013년, 14년, 15년, 16년 오다가 수시가 80.3%고요. 수시에서 떨어져서 가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냐면 한 1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못 맞춰서. 수능 못 쳐가 최저 못 맞추면 이 아이들은 대학에서 떨어뜨리거든요. 이제 조건을 둔 거예요.
너 40% 뽑는다면 40%다 뽑아. 그런데 조건에 안 맞으면 뽑지 말라고 된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최저 등급제라는 조건입니다. 어떻게든 이해되시죠, 어머니? 그 넘어오는 애들이 뭐냐면 한 10% 넘어와요. 그럼 실제로 19.7% 뽑지만 실제로 뽑는 아이들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몇 프로입니까? 29.7%니까 한 30% 된다는 얘기죠, 어머니.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뭐라 하겠냐면 수능을 무조건 30% 뽑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뽑는 게 아니라 이 수치를 어머니. 수치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러면 40% 이상 수능을 뽑는 시대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시도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머니 어떻게 수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아이들 위 아이들 있는 어머님들은 정시도 중요해졌다. 정시를 30% 뽑아라 이 말은 뭐냐면 40% 이상이 정시로 갔다 이 말이에요. 30%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 커진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어머니, 자 볼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수학을 볼게요. 수학만 보겠습니다. 지금 문과 이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은. 그런데 시험 뭐냐면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이게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수능 문제 안 들어가거든요, 어머니. 오늘 수능 날이니까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 이거 세 개를 다 해야 돼요, 어머니. 기하와 벡터 돼야 되고, 확률과 통계 돼야 되고, 미적분 해야 됩니다. 이게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켰느냐? 이거를 미리 중학교 때 다 시키는 거예요. 왜? 미적분 2,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떻게 되죠, 어머니? 이거를 다 시켜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영, 문과입니다. 문과는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것만 봅니다. 이게 수능 시험 출제 범위예요. 그런데 이게 2021학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2015학년도 교육 개정안에 대해서 문과 이과를 없애버렸습니다. 문과 이과가 없어졌죠, 이제는. 지금 고1은 문과 이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과 이과가 없어졌는데 수능 한번 볼게요, 어머니. 어떻게 되냐면 수학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조금 더 약화된 거 보이나요, 어머니? 보이나요, 어머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하와 벡터가 수학에서 꽂힙니다. 엄청 어려워요, 어머니. 기하와 벡터 공부하는 순간 아이들 다 포기합니다. 기하와 벡터가 학생들을 수학을 포기하게 하는 1순위입니다. 그런데 기하와 벡터를 어떻게 그랬나요, 어머니? 수능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면 학교에서의 교과목 결정할 때도 뭐냐면 교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부담이 좀 줄었죠, 어머니. 자, 나영은 보니까 이렇게 수학원, 수투, 확률과 통계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볼게요, 어머니. 이때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네. 자, 문과 이과가 이때는 이게 지금 어머니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없다 생각할게요. 자, 어떻게 문과 이과가 어떻게 되버렸냐면 문과 이과가 이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고 나서 시험을 이렇게 친답니다. 이렇게 세 과목을 친답니다. 그러면 이과 학생들은 수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니? 엄청 쉬워진 거죠. 왜? 어려운 과목 다 빠져버렸으니까. 문과 아이들은 어때요? 어려워진 거죠. 엄청 어려워진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어렵다는 기백까지 빼버렸단 말이에요, 어머니.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봐볼게요. 사회는 뭐냐면, 어머니, 9과목 중에서 2과목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도 과학도 8과목 중에서 2과목만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은 농촌고등학교, 어촌고등학교니까 빼버릴게요, 어머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것만 어머니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공통과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수학 한번 볼게요, 어머니. 수학이 공통과목의 수원, 수투밖에 없어요. 이게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개만 시험 쳐낸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어머니? 수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수원, 수투가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네, 1학년 거는 항상 범위 안 들어가요, 어머니.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엄청나게 계속 약화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통은 뭐냐면 닫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 과목 중에서 왜라는 얘기예요? 한 과목만 치랍니다. 이제 어머님도 아이도 공부시킬 때 이 아이를 학교에서 한 과목만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옛날에는 이 세 개 다 해야겠습니다. 이걸 다 해야 됐으니까 엄청 빡세요. 아이들도 중학교 때 선행을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본다면 아이들의 부담은 어떻게 됐다? 수학에서 엄청나게 이번에 교육 개정안에서는 줄여놓은 겁니다. 수학에 대한 부담을. 그런데 문제가 볼게요. 정률, 확률과 통계가 있고 미적분이고 기백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 제일 쉬울까요, 어머니? 확률과 통계가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과목을 공부하려고 할까요?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좋을까요? 선택하지 않은 과목이 좋을까요? 선택하는 과목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경쟁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걸 선택한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자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내가 어줍지 않게 미적분 선택했다가 그리고 애들도 몇 명 없다 보면 등급간의 아이들 수가 작아지죠. 많이 치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작게 시험 치는데 도전하면 약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학류가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떠버렸죠. 한국도 제일 쉽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수학 선행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까지 가오니? 이까지입니다. 수학 2까지입니다. 수원수 2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애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이제 뭐냐면 옛날처럼 기백해야 돼, 미적분에 작동해야 돼. 이제는 미적분, 기백, 학동은요, 고1 시작할 때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 이걸 3년 동안 하면 되니까. 근데 3년 동안 이전에는 이거 다 시켰거든요.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육 개정이 됐는지 이해되세요, 어머니? 그리고 문이과가 없어졌습니다. 또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회 과목이 9과목, 과학 8과목인데 문과이과 없어요. 2과목만 시험 치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어머니? 그러면 아이들 부담 엄청 많이 줄었죠? 이제는 어떻게 시험 치요? 옛날에 뭐냐면 사회에서 2과목, 과학에서 2과목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17과목 중에서 2과목만 치랍니다. 문과이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과 학생 같은 경우도 문과 시험 치려고 할까요? 이과 시험 치려고 할까요? 문과가 훨씬 쉬운데 왜 내가 물리학을 왜 선택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올해 8월 17일에 나왔던 교육 개정안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감이 알겠지만 수학의 부담이 확 줄었죠. 수학의 부담감이 확실히 줄었다. 그런데 부담감이 준 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문제 난이도는 올라갈 수는 있죠. 변별 레벨에 의해서는. 그런데 아이들에게 대해서 그 부담은 확실히 줄여져 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나온 교육 개정안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아이들 수학 진행 시킨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레벨에 맞게끔 정확하게 잘하고 올라가는 게 이제는 중요하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지 않나요? 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이 좀 많이 많거든요. 수학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도 뭐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등부 다 하고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약화됐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갔느냐? 가정별 수학이라고 해서 이제는 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채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중간에 가정을 평가하겠다. 이게 가정별 평가라고 하고 수행 평가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말 그대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중요시 여기겠다. 이게 지금 교육적인 전체적인 부분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니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